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양정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대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1학기 기말고사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 첫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사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중, 사실은 체감 난이도는 중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객관식 20문항이 있었고요. 단답형 6문항 출제가 됐는데 단답형 6문항밖에 안 되는데 40점 비중이거든요. 단답형 비중이 매우 높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양정고는 늘 그렇듯이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 충실한 정직한 내신식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개념을 내서 난이도를 조절하시기보다는 유형을 다양하게 출제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리 파트의 비중과 중요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2단원 지리가 들어가는데 지리에서 정작 지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윤리 부분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통합사회는 늘 그렇듯이 학교 교과서 탐구활동, 학교 프린트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인데요. 이제 유교의 대동사회,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또한 여기도 이제 유교에서 바라본 어떤 자연관, 이런 윤리적인 주제들을 다룬 사료들입니다. 얘네들은 교과서 자료고요. 요 사료는 학교 프린트 자료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윤리 문제 출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읽고서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국어적으로 그냥 푼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기후 파트에서 나왔던 단답형인데요. 이렇게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뭐 최한월 평균 기온 몇 도, 최난월 평균 기온 몇 도, 연 강수량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기후인지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은 내신형으로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하지만 유형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 유형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개념 자체를 어려운 개념을 갖고 와서 가르치시진 않았지만 유형을 통해서 난이도를 높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인데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푸는 문제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적응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워요. A는 얘는 을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B는 갑이 얘, C는 을이 아니오라고 얘라고 대답해야 되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필요했던 문제 유형이고요.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 문제에서 아이들 오답이 꽤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상가들의 입장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단답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6문제인데 40점, 100점이었어요. 단답형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요. 난이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환의 탱리지에서 얘기하는 살기 좋은 땅의 특징들인데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고 하는 요 키워드들을 그동안은 객관식으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 몰라서 단답형으로 암기를 시켰더니 이번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총 12점으로 배점이 매우 큰 문제였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데카르트와 베이컨이라고 하는 근대 사상가들의 자연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연습시켰던 흔적입니다. 이제 한국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는 통합사회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20문제 60점 배점, 주관식은 9문제 40점 배점으로 단답형 배점이 매우 큽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랑 비슷한 난이도였는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역대 양정고 첫 중간고사 중에 아이들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번 시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철저하고 완벽한 학생한테는 풀만한데? 라고 느껴졌을 것 같고요. 본문 위주로 그냥 중요 개념만 정리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조금 어려운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 내의 교과서 내용이라면 완벽하게 암기했어야만 완벽히 풀어낼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보였던 제 눈에만 보였던 특징이긴 한데요. 선지 구성이 약간 심화가 됐어요. 이렇게 기억부터 리을 주고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그동안 양정고는 사실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선택지 하나가 있어도 답이 확실하게 보여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선지가 나름대로 조금 어려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짜리 선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짜리 선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서 하나가 헷갈리는데 그 선택지가 밑에 있으면 완벽히 헷갈려 버리는 그런 선지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드디어 양정고에도 나왔습니다. 개수 고르기 문제. 이게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는 보이는 유형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유형인데요. 옳은 내용을 개수를 고르시오. 2개에서 6개까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속어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밑에 선택지 보고서 기억 디귿 리을이 헷갈리는데 기억 디귿 리을이 없으니까 기억 디귿이겠지? 라고 가는 게 아이들의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면 그런 요령, 속어법을 원천 이제 원천 봉쇄하는 그런 시험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 개념 출제인데요. 당연히 역사는 지역적 개념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안승과 권모잠 등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어요. 신라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였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본문에 없는 개념이고요. 이거 제가 확대해서 그렇지 교과서에 되게 작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교과서에 작게 나와 있는 이 지도 안에 안승과 권모잠,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작은 보라색 글씨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포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지도만 보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있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선택지 4개 중에서 2개로 구성을 해서 난이도를 높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암기를 시켰었고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뭐야 쉬운데? 하고 아마 풀었을 겁니다. 자, 요거 역시 지역적 개념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고려의 어떤 그 중앙 정치기구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기 보시면 중추원의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하였어요. 요 선택지가 가장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그림을 보시면 중추원의 추밀은 군사기밀 승선은 왕명출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너무 하다시피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암기를 시켰거든요. 시험 전날까지도 정리해줬던 부분이 출제가 돼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단답형인데요. 결국은 우리 상위권으로 가려면 단답형을 다 마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단답형 배점도 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년부터 해서 단답형으로 난이도를 높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답형을 마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단답형은 작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단답형은요. 교과서의 주요 개념이 아닌 교과서의 지역적인 날개단 개념까지 출제를 하셨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서답형 1번부터 가에서 박까지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기. 이 삼국시대 왕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왕명을 갖다가 업적에다가 쓰게 하고 활동 3기까지 공부하게끔 시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윤관의 건의로 창설된 특수부대인 별무반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연습을 시켰던 바가 있고요. 이 개념 교과서에 날개단에 아주 작게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시험 전날 직보를 할 때 얘들아 이거 진짜 왠지 나올 것 같아. 외워. 라고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라 저희 반 아이들은 다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서답형 7번인데요. 원 간섭기의 관제가 격화되어 이성은 첨입으로 6부는 4로 바뀌었다. 이것도 교과서 날개단 개념이고요. 아이들 대부분 이런 게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쌤 제가 이거를 암기하라고 냈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풀더니 쌤 이거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래요. 교과서에 보면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첨입부가 출제가 됐고 저희 아이들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남은 3번의 시험, 특히 코앞에 다가온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번 범위가 1단원, 2단원이었잖아요. 1단원, 2단원은 개념 자체가 좀 평이한 단원이에요. 전혀 킬러로 낼 수 있을 법한 개념이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번 범위에 들어가는 3, 4단원, 그중에서 4단원은 전체 통합사회 교과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인권과 헌법 같은 거 배우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외울 내용도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위 공부하듯이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암기해야 할 개념이 다른 과목보다는 적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2주 전에 시작해도 돼요. 일주일 전에 해도 돼요. 라고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등급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암기량이 적으니까 일찍 암기할 수 있잖아요. 일찍 암기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암기를 한 뒤에 우리 아까 수능 유형으로 출제되는 거 보셨죠?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속어법으로 대충 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맞히는 건지 점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는 펼쳐보시면 내용이 진짜 별게 없거든요. 약간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 전날까지도 교과서 한 번도 똑바로 안 읽습니다. 하지만 내신형 문제로 계속 출제되는 거 보셨죠? 완벽하게 교과서와 프린트에서만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누가 더 꼼꼼히 보고 여러 번 보느냐가 시험의 그 한 끗 차이를 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는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양정모 선생님들이 이 근현대사로 갈수록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근현대사로 갈수록 아이들 체감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중상에서 상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교과서 내용 보는 건 당연하고 탐구활동 사료에다가 아까 보셨죠? 단답형 대비해서 지엽적인 날개단 개념까지 완벽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2단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갈 거예요. 근현대사는 흐름 이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순서 문제도 난이도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완벽히 공부해야 되고요. 중간식 대비를 위한 완벽한 암기까지. 그래서 순서 문제와 단답형에 얼만큼 잘 대비하느냐가 기말고사를 에서 등급을 가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기말고사부터 근현대사로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근현대사는 거의 대부분이 공부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 근현대사를 흐름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수업할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암기의 꽃은 단답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단답형을 제가 계속 풀려요. 아이들 처음에는 힘들어요, 팔 아파요, 이거까지 해야 돼요 하지만 이번 시험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진짜 도움되는 거구나. 느꼈을 겁니다. 단답형 다 맞을 때까지 계속 암기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게 시험에 나와도 맞힐 수 있게 제가 돕고 있고요. 난이도별로 문제를 자체 교재에 수록을 하고 있고 특히 통합사회는 문제 다양하게 풀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책을 제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탐구활동 사료까지 제가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하게 수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제 수업 따라만 오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한 번씩은 싹 이제 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정구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이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 남은 2학기 시험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